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루 쉬었을 때에도 올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이날은 나스닥 쪽보다는 조금 더 산업 쪽에 집중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세계의 상황들 한눈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어쨌든 50bp B컷이 있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25와 50 치열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4분기 실질 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가가 2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봤었을 때는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날 보여줬었고요. 애플이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통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파벳은 반대로 기업 분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M7 기업들 중에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즈 쪽에서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증권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장 뉴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중국의 부양책, 세계은행 쪽에서는 좋게 봤지만 또 반대로 실망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현대차 드디어 인도 법인과 관련해서 상장에 임박했습니다. 4조 5천억 원과 관련된 가치 얼마만큼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코스닥의 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과 원자재 쪽, 특히 구리와 관련된 맞선을 잡았다는 소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 보겠습니다. LG전자, 가전 쪽에서는 밥값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회사에서 공헌했었던 B2C에서 B2B 그리고 이런 플랫폼 쪽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논조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과 관련해서는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살짝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배틀그라운드의 제2전성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 지수가 1%,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0.7, 0.6%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호재로 볼 수 있었던 것은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이고요. 악재로 볼 수 있는 건 허리케인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CPI와 PPI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관망하는 흐름들도 나와줬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연준 얘기입니다. 9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9월 B컷을 단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25bp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B컷이 있었을 때에는 소수 의견이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다라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둘러싼 위원들 간의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9월 고용까지 깜짝 증가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이번 B컷 자체가 너무 과감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페드는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 역시 이날 크게 늘게 되면서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은 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허리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속해서 초대형급 허리케인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의 악재가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4분기 실질 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됩니다.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 수석 경제학자 그레고리 다코는 허리케인 밀턴이 4분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이 그레고리 다코는 초대형급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4분기 성장률을 0.2에서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의 주요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는 4분기 GDP가 무려 3%에서 4%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분산이 될 것이고 폭풍으로 인한 생산 손실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80 밑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밀린 거고요. WTI가 0.1%, 브렌트유가 0.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등 이 중동의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유가는 이러한 중국 부양책의 선전 증시가 8.7%나 폭락한 점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지 않자 4%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AI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투자가 계속 될 것이냐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양호했던 TSMC의 9월 매출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TSMC 쪽에서 9월 매출은 AI 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점이 반응을 보이게 했던 재료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4.2% 오르면서 $47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관련주들은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대부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애플입니다. iOS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올라갔는데요. 포인트는 애플의 AI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반영되게 되면서 이날 애플은 장중에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1.6% 오른 $2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악재를 갖고 있던 알파벳입니다. 지난주부터 알파벳이 반독점과 관련해서 패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에서 알파벳의 이런 사업부를 분할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분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었고요. 검색 시장의 90%를 구글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5% 이상 하락폭을 보이면서 $1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홀딩스 보겠습니다. 크루즈와 관련된 증권가 호평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시티그룹이었었는데요.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모두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원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한 여행 수요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호재였습니다. 이날 10.9% 오르면서 $23의 거래를 마쳤고 다른 크루즈 회사들도 이러한 소식 속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